안녕하세요. 모아바에서 전기 강의를 맡고 있는 조재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 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합격 전략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자격증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시험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제부터 편의상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이렇게 산업이라는 말은 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기사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집니다. 필기 같은 경우는 객관식, 사지, 택일형이고요. 요 말이 뭐겠어요? 번호 4개 중에서 한 개 골라라. 요 의미죠. 그리고 과목당 20문항이고 과목당 30분입니다. 그리고 총 5개의 과목을 시험 봅니다. 아까 필기에서 맨 처음에 객관식, 사지, 택일형이라고 주어졌죠. 요 말은 번호를 찍는 것이고 번호를 찍는 것은 마킹을 한다. 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과목당 3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요 30분의 시간에서 우리는 마킹하는 시간까지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따라서 요 마킹하는 시간까지 포함을 시켰을 때 한 문제당 1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대략 1분이죠. 그죠? 그리고 요 1분이란 의미는 우리가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어떤 개념의 문제이구나.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구나 라고 바로 떠올리실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대충대충 공부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기입니다. 실기는 필답형입니다. 필답형은 시험지가 딱 주어지면은 그 시험지에다가 풀이 과정 쫙 써주고 그 다음에 답을 써주면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기사는 2시간 30분의 시험시간이 주어지고 산업기사는 2시간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봤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합격의 기준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살펴봐 줘야 되겠죠. 필기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각 과목 40점 이상을 맞아 주셔야 되고 평균적으로는 60점 이상을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까 5과목 시험 본다 그랬죠. 요 5과목의 전체 평균 점수가 어떻다? 60점 이상이어야 된다. 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과목에서 막 35점을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평균이 60점이 넘어도 그냥 탈락이 돼버리는 것이겠죠. 자, 따라서 각 영역들 골고루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전기기사를 합격한 상태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5개의 과목 중에서 4개의 과목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1개만 보면 되니까 그 1개의 과목 평균 60점 넘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도 100점 만점입니다. 얘도 60점 이상을 맞아줘야 되는데 근데 실기 같은 경우는 이 60점 맞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자, 왜냐하면은 필기처럼 점수가 딱딱 배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기는 20문항이라 그랬죠? 20문항에 100점이니까 한 문제당 5점입니다. 근데 실기는 일단 문제 수부터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들쑥날쑥합니다. 그리고 점수 배분도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것은 뭐 4점, 5점, 8점 이렇게 가다가 어떤 한 문제는 막 10점 이상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리고 얘네가 정답을 공개하지도 않고 부분 점수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공개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점수 하나만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내가 필답형이라서 풀이 과정하고 답을 썼는데 이 정도는 맞겠지 하고 행복회로를 너무 무지하게 돌리면은 안 된다. 요 말입니다. 그러다가 떨어지고 다시 시험을 치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실기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풀이 과정 제대로 써주고 답까지 제대로 써주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격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요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죠. 필기 과목 5개의 과목이라 그랬죠. 전기 응용 및 공사재료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전기설비 기준 이렇게 5개의 과목을 봅니다. 자, 그런데 전기기사를 내가 합격한 상태이다 하면은
4과목이 면제가 된다 그랬죠. 이 중에서 중복되는 4과목이 면제가 되고 우리는 요 하나만 시험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 하나 60점 이상 맞아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요 과목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표를, 계획을 세워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세워주시느냐? 자, 총 4주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첫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론을 싹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6일 날에 시험 본다 쳐요. 그러면은 요 주는 이론 정립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는 관연도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관연도를 푸실 때 단순히 많이 푼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관연도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푼 게 맞는지, 그 다음에 틀린 게 있다면 어떤 개념 부분에서 틀린 것인지 반드시 오답 노트 같은 것을 작성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2주에서 3주 정도 계속 관연도 그렇게 푸시면서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있는 주,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내가 여태까지 쫙 정리했던 것들이 있죠. 이론 정리했던 것들, 오답 노트 정리한 것들 다시 보면서 안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1주에서 4주 같은 경우는 기본 폼입니다. 내가 만약에 4주는 너무 많고 내가 3주 안으로 끝낼 수 있다. 2주 안으로 끝낼 수 있다. 자, 이렇게 기본 폼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이론, 관연도 정리.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기 시험을 치르고 필기를 합격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 실기 시험 봐주면 되겠죠? 자, 실기 같은 경우는 전기, 설비, 견적 및 시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전기공사 기사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전기기사 시험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실제로 시험지를 딱 보면은 요거 어디서 많이 봤던 앤데 하는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난이도라고 해야 되겠죠. 그 난이도가 전기기사보다는 낮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무작정 쉽다 이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다 요 말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부분도 당연히 있을 텐데 겹치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새로운 부분이 당연히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이제 견적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거의 새롭게 배운 것은 바로 견적입니다. 그런데 이 견적 부분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요 녀석이 20에서 30점이었습니다. 한 문제가, 그죠? 한 문제가 20점에서 3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분 점수라고 해야 되나요? 괄호 1번, 괄호 2번 이렇게 쪼개져 있어가지고 1번을 풀어야 2번 풀 수 있고 2번 풀어야 3번 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게 부담이 컸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녀석이 요 점수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이제 10점으로 바뀌었습니다. 10점대. 그럼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부담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메꿔지느냐? 바로 시퀀스를 통해서 메꿔졌습니다. 근데 이 시퀀스 뭐예요? 전기기사에서 많이 봤던 애들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사 실기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시퀀스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시험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럼 요것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주면 되는데 어떻게 세워주면 되느냐? 일단 첫 주 같은 경우는 이론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왜요? 우리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 그랬죠. 전기기사 개념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쭉 훑어보면서 맞다, 이런 개념이 있었지, 이거는 이런 거였지 하고 다시 재정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이 1주가 난 너무 짧은 것 같다 하시면은 2주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짧게 끝내라. 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론을 다시 재정립했다 하시면 이제 관연도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관연도는 제가 N주라고 했습니다. N주. 자, 이 N주의 의미는 뭐 시험 전날까지 계속 풀어라. 요 의미입니다. 자, 이게 왜냐하면은 실기시험은 필답형이라 그랬죠. 그죠? 필답형은 풀이 과정도 쭉 써야 되고 답도 맞게 써줘야 됩니다. 풀이 과정에서 하나가 삐끗하면은 그냥 바로 틀리게 되는 것이고요. 답을 썼는데 만약에 단위를 잘못 썼다. 그러면 숫자가 맞아도 그냥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계속해서 연습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요, 관연도 같은 경우는 못해도 10개년 정도는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못해도요, 더 많이 풀면 좋겠죠. 못해도 10개년 정도 풀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관연도를 푸실 때는 무작정 많이 풀지는 마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오답 노트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관연도를 많이 풀면 풀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많이 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론을 배웠고 그 이론을 제대로 배웠는지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관연도를 문제 푸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관연도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그만큼 메꿔지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지 단순하게 관연도 막 20개년, 30개년 그렇게 풀어서 좋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 전날까지 관연도 계속 풀어주시고 오답 노트 작성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시고 안정적인 점수대 계속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기까지 한번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합격 전략 소개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모아바에서 전기 강의를 가르치고 있는 조재관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